영국의 바로크 실내 공간과 가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도입되어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 바로크 양식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절대 왕정이나 이탈리아의 교황청, 로마 교황청과 같은 강력한 후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세력은 미약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바로크는 그래서 비교적 차분하고 특이한 형식을 꺼리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축물은 크리스토퍼 렌이 런던 재개발에 참여하면서 방사형 환상형 도로를 설계하고 그랬던 그러한 건축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자 겸 예술가적인 개념에 가까운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숙련된 엔지니어로 알려져 있고 또 바로크 건축을 대표하는 그러한 건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성 바울 성당은 그가 설계한 그러한 건축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건축의 정면은 페로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루브르 궁전의 정면을 모델로 해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양쪽에 두 개의 탑과 윗부분 그리고 돔의 채광창이 브로미니의 성 아그네스의 성당을 참고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보면 돔은 직경의 폭이 네이브와 아일의 면적을 합해놓은 것 같은 폭을 가지고 있죠. 또 돔은 8개의 직사각형 피어에 의해서 지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중앙의 돔은 주축을 따라서 양쪽에 3개의 베이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면의 형상을 보면 양쪽이 연장된 그리스 시대의 크로스에 입구 전면부가 덧붙여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 바울 성당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처럼 집중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 3중각, 4중각으로 보여지는 삼중각의 돔과 두 단의 드럼, 하단은 채광용 열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의 두 개의 탑 윗부분과 돔의 채광창이 아그네스의 성당을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돔은 브라만테의 템피에토를 약간 변화를 가하여서 확대시킨 형태에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위층은 대체로 보로미니의 방식과 굉장히 흡사하고 아래층은 팔라디오의 방식과 모든 것이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성 바울 성당의 모든 요소는 절충과 기념적 통일체를 이룬다고 하여서 매우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어서 바로크 양식의 시대는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바로크 양식은 크게 4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코비안 시대로 이 시기에는 가구는 앞면의 판자를 마름모꼴이나 십자형, 육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구성하고 가구 모서리에 금속 주물 장식을 부착한 가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가구의 다리는 둥근 멜론 벌브라는 형태의 그러한 둥근 모양들이 나타나고 드월프 아치, 그러니까 키가 낮은 아치 모양의 원주 형태로 변하게 되고 그것이 또 직선이나 나선의 형태로 교체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자코비안 시기에는 고딕 양식은 거의 소멸하면서 가족 공예가 일부 성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크로멜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크로멜의 통치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예술이 상당히 침체하는 그러한 산업 예술의 침체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1660년 이후 군주제의 부활로 생활 환경이 사치스럽게 변모했지만 가구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구의 형태는 물론 장식의 풍부함과 얼락함에 대해서 또 편리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그 왕정복고 시대, 회복의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가구의 형태 중에서도 의자가 가장 이 시기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커다랗게 의자 등받이를 만들어서 안락함을 위해서 뒤쪽으로 약간 경사를 주게 되는데요. 이 의자에 인간의 머리를 부조한 로메인 장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의자 등받이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또 다른 가구에도 동시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탁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시기에 제작이 되는데요. 규모가 작은 탁자에는 아주 비싼 상감 세공법과 또 일본식의 오칠이 표면 장식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오늘날의 기술 수준에 비춰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영국의 바로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은 대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늦게 그 발전을 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윌리엄과 마지막 메리 시대에 이르러서 이 가구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 시대에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가구 조각들이 거의 사라지고 우아하고 균형 잡힌 그러한 가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형태 및 장식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통나무를 가지고 그대로 그 가구를 제작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얇은 나무 판을 가구 몸체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구가 한결 우아해지고 또 그 두 개의 나무를 같이 사용하는 이러한 기법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상감 세공과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동쪽에 있는 그러한 동방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가져온 오칠 기법이 조금 더 일반화됩니다. 또 하나 가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가구의 재료를 들 수 있는데요. 호두나무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이 시대의 가구의 다리가 플래미시의 와선 형태에서 벗어나서 직선 형태로 환원되기도 하고 또 버섯 모양이나 종, 물잔을 엎어놓은 듯한 그러한 형태를 그 선삭 가공해서 가구의 발 부분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가구로는 하이보이라고 불리우는 캐비넷을 들 수 있는데요. 탁자 위에 4개 또는 5개의 서랍을 가진 함이 얹혀져 있는 형태의 가구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함의 상층부에는 고전 형태의 옥반을 모방한 것으로 장식하고 옥반의 화양대를 궁형으로 했으며 그 속에 비밀 서류를 간직하는 비밀 서랍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메리 시대의 가구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굉장히 윤택이 나고 또 도금도 마치 프랑스 가구에 쓰이는 합금 상감처럼 보이도록 한 그 유럽의 그 본토에서 유행하는 그러한 그 기법들이 이 시기에 비로소 받아들여져서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코비안 시대는 넓은 의미로 보면 제임스 1세가 즉위한 1603년부터 제임스 2세가 쫓겨나기까지 1688년까지 보지만 좁은 의미로 그 규정을 하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영국을 다스리던 1603년부터 1649년까지의 기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1세가 다스렸던 이 시기에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서와 같이 대부분 그 가구는 오크나무로 만들어졌고 참나무라고 불리죠. 딱딱하고 튼튼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영국은 외부의 문물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고 또 궁을 꾸미거나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청교도들이 그 미국으로 이주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또 제임스 1세 때의 가구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들의 가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에 찰스 1세는 제임스 1세 때와는 달리 영국 밖의 문물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찰스 1세의 궁전과 또 거주지에는 상당히 많은 예술 작품들이 모아지기도 하고 또 의자는
그 제임스 1세 때와는 달리 정교하게 자수를 넣은 그러한 그 천을 덧대어서 그 가구의 안락함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회전시킬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서 립 테이블, 또 립 테이블을 받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레그 테이블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 만들어진 그 의자로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부터 만들어졌던 웨인스콧 의자라는 것을 학습했었죠. 그 의자들이 역시 만들어졌고, 삼각받침 의자라든가 파팅게이트 체어라는 그러한 그 작은 스툴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자코비안 시대의 가구의 특징을 보면은 그 육중한 모습들의 가구들이 여전히 제작되고 있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비해 테이블의 장식이 사실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리 역시 단순한 다리 조각과 함께 심플한 사각형의 스트레처들을 테이블과 스툴에서도 반영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의 그러한 그 취향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가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코비안 시대에 그 제작되었던 테이블들은 그렇게 육중하고 무거운 테이블이 아니라 소형 테이블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안함과 다양함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당시의 생활상에 맞게 사용하려고 그러한 그 소형 테이블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러한 소형 테이블의 등장은 중앙 테이블, 사이드 테이블, 게임 테이블이라든가 티 테이블, 디스플레이 테이블 등 이러한 오늘날의 테이블의 목적별로 테이블이 생겨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자코비안 시기의 그 테이블 중에서 서랍이 그 달린 소형 테이블로 왼쪽에 있는 그러한 그 형상을 볼 수 있죠. 터닝을 한 다리와 사각형의 그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것을 스트레처라고 하죠. 이러한 그 사각형 터닝이라는 것은 그 로그로로 이렇게 그 가공하는 기법들을 말하는데요. 보빈 터빙이라고 특별히 불러지는 형식으로 제작 기법으로 그 제작된 4개의 다리를 그 연결해주는 스트레처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데이베드라고 낮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데이베드가 이 시기에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재도 제작 소재도 다양해져서 등나무를 이용한 그러한 그 받침과 머리 받침을 제작을 해서 조금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도록 해서 시원하게 쉴 수 있을 그러한 그 기능을 충족시켜 줬고요. 6개의 스크롤형 다리로 그 받침을 만들고 또 그 각각의 다리를 연결해주는 스트레처의 원형 형태의 물결 모양의 그러한 그 장식을 한 스트레처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베드의 형태를 보면은 등받이를 상당히 짧게 만들었죠. 이 시대에 자코비안 시대에 만들어졌던 의자의 등받이와 매우 유사한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로멜 시대라고 하는 것은 광의를 볼 때 자코비안 시대의 두 번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1세가 왕위에 오른 후에 실정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또 스코틀랜드 반란을 처리하는 비용이 발단이 되어서 의회하고 대립이 생기게 되고 또 지도급 인사들을 막 체포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좋지 못한 대립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1642년에 의회와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크로멜이 이끄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또 1649년에 1월 국민의 적으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는 크로멜의 공화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로멜의 공화정 시대에는 매우 엄격한 도덕과 금욕주의를 중시하는 청교도 정신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럽 대륙의 르네상스 운동이나 고전주의가 발붙일 틈이 없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 당시에 가구에도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유럽 대륙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그러한 새로운 가구나 실내나 또는 건축의 양식이 반영되는 흐름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코비안 시기에 이루어졌던 그나마 가구가 조금 발전된 수준에서 발전이 멈추게 됩니다. 가구의 조각이나 장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단순화하자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가구가 크로멜리언 의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퓨리턴 의자라고 불리우는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의자인데요. 이 의자는 그 조각 장식, 쿠션을 더 씌우고 팔걸이를 없애고 오직 다리의 원형 가공만을 허용한 그러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가죽을 덧대고 보빈 터닝이라고 불리는 모양의 그 원형 가공물이 반복적으로 다리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형태를, 아주 단순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크로멜 그 통치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예술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구에 있어서는 별다른 발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660년부터 왕정복고 시대의 부활로 군주제가 부활되면서 생활 환경이 보다 사치스럽게 변모하였기 때문에 가구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시대의 가구는 형태나 장식의 풍부함은 물론 안락함이라는 것까지도 고려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등받이가 안락함을 위해서 뒤쪽으로 경사지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테이블과 촛대인데요. 크로멜 시대보다 훨씬 더 화려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은 상감세공과 오칠로 제작이 된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탁자는 이거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되고, 규모가 작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러한 그 테이블들과 같은 것들은 상감세공과 일본식의 오칠이 표면 장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주 발전된 오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품질 면에서는 아주 조악했었던 것 같습니다. 윌리엄 앤 메리 양식은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가 영국 왕이 된 1689년에서부터 윌리엄 3세가 영국 왕으로 있었던 1702년까지의 영국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 시기의 영국은 가구 제작에 있어서 유럽의 가구 양식과 영국의 가구 양식이 혼조돼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영국의 가구 제작 기술이 이 시기에 조금 더 크게 발전하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685년에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과 같이 아주 격조 높고 화려하고 창의적인 그러한 그 공간을 탄생시켰지요. 이 당시에 프랑스는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예술과 기술 수준에 도달해서 그들이 보유했던 미세 가공 기술이라든가 가구 제작 기술이 그 영국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영국의 가구 제작 및 장식 미술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향상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왕실도 역시 새로운 경향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영국 왕실은 프랑스 왕실과는 살짝 경쟁 관계에 있었고, 또 루이 14세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은 그 프랑스 루이 14세에 대한 반감으로 그 프랑스에서 도망친 그러한 위그노에 대한 반감은 그 왕실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그 루이 14세에 대한 프랑스 발전에 대한 질투심으로 프랑스 왕실을 따라가려는 모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무렵 프랑스는 이미 바로크 양식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로코코 양식의 가구가 탄생되기 시작하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메리 여왕의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에서 자란 윌리엄 3세가 영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3세는 그의 성장 배경 때문에 네덜란드식을 선호하게 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많은 네덜란드의 가구 기술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그 가구 기술자들이 추구하는 편안함을 가구 제작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실 가구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이 영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바로크 양식, 또 네덜란드의 양식이 더해지면서 영국식의 혼합 가구 양식이 탄생되고, 다시 말해서 이러한 두 개의 특성이 결합된 혼합된 양식을 윌리엄 앤 메리 양식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윌리엄 앤 메리 시기의 양식 중에서도 말기로 가면 또 로코코 양식이 더해지는 그러한 그 혼조된 양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윌리엄 앤 메리 양식의 가구들은 이전 시기에 제작되었던 그 영국 가구가 무겁고 거칠고 투박했던 그러한 그 형태에서 벗어나서 전반적으로 구조를 감안한 디자인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의 편리함이라는 그러한 그 점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특성이 반영돼서 가볍고 편안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구의 조각과 장식은 초기에는 바로크식의 화려한 조각과 장식을 조금은 단순한 형태로 받아들이다가 후기에는 바로크보다 더 화려한 그 로코코 양식이 반영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영국은 동양과의 교역이 증가하게 되면서 중국이나 인도풍을 반영하는 오칠이라든가 가구에 그림이 더해지는 그러한 그 형태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윌리엄 앤 메리 양식의 의자는 대체적으로 등받이가 높고 또 등받이의 꼭대기가 아치형으로 조각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이 당시에 그 윌리엄 앤 메리 양식의 가구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받침에는 봉제를 해서 그 편리함을 추구하게 하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 구불구불한 모양의 조각이 있는 다리와 이렇게 다리살이 종을 뒤집어 엎어놓은 듯한 모양의 조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앤 메리 시대를 지난 그 책상은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 펼쳐지는 그러한 양식의 그 데스크가 이때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그 사용에 의해서 필요한 기능을 지원해주는 가구가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앤 메리 그 시대의 가구들은 오크나무 대신에 그 호두나무를 더 많이 사용했고, 마호가니라는 그러한 그 무늬가 화려한 그러한 목재들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가구를 그 마감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비니어라는 그러한 칠이 그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가구 장식을 위한 모티브로는 네덜란드 영향 때문에 꽃이나 해초 무늬가 많이 사용되고 아칸사스 잎 등의 조각이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